조국 해방이 75돌씩 다가오는 지금 우리 인민은 항일무장투쟁의 불길 속에서 항일혁명 투사들을 불굴의 정신을 지닌 신념의 강자들로 옥색에 키우신 위대한 수룡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룡님께서 안겨주신 혁명 신념과 혁명 의지를 간직하고 붉은 기 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서 모든 곳을 다 바치어 싸운 투사들 속에는 박달 동지도 있습니다. 나라 찾을 뜻은 부모지만 자기를 이끌어줄 올바른 용도자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박달 동지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랑의 친소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그 친소를 받아하는 박달 동지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사손을 헤치고 미령에 찾아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매우 반갑게 맞아주시고 국내 혁명가들 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해서도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뵙고 그의 가르치심을 받으면서 박달 동지는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실 조선민족의 용수이시라는 것을 더욱더 가슴 깊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박달 동지는 그 후 조국 강복회 국내 하부 조직인 조선민족해방동맹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항일무장투쟁과 국내 혁명운동가의 일원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해산사건 2차 검거 때 1938년 가을에 변절자의 밀거로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일제교역리들은 이 박달 동지에게서 사령부의 위치며 조직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중세기적인 거문을 들이댔습니다. 놈들은 쇠멍덩이로 내리쳐서 그의 척추뼈를 분질러 놓고 다리뼈까지 꽂고 놓았습니다. 놈들은 그 야수적인 거문으로 박달 동지의 육체는 부술 수 있었지만 그의 혁명적 신념만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폐인이나 다름이 없는 몸으로 감옥문을 나선 박달 동지는 운신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수령의 전사로서의 그 신념과 자각을 안고 불굴의 정신력으로 수기 저국은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와 또 항일무장 투쟁 시기 값싼 지방 혁명가들의 투쟁 내용을 반영한 장편소설 소강을 비롯해서 청소년 교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럽분의 좋은 글을 써서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로 세계와 더불어에서 박달은 원수와의 싸움에서 날개를 잃었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혁명을 위해 그람없이 싸운 투사였다고 그의 투쟁 공적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뚫고 외치며 자기 용도자만을 굳게 믿고 순결한 양심과 의리로 받들어온 혁명 선열들의 투쟁 정신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떨쳐나선 천만 군민의 정신력을 백배해주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에게 맛좋고 영양가 높은 수산물 가공품을 더 많이 안겨주시려 인민 사랑의 혼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동해 지구의 현대적으로 일떠선 갈마 식료 공장에도 뜨겁게 알아지게져 있습니다. 2014년 6월 우리 공장을 다녀가신 경연 의원님께서 8월 14일 또다시 우리 공장을 찾아주실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우리 공장에서는 설비 조립과 시운전을 끝내고 시제품 생산이 한창이었습니다. 공장에 들어서신 경연 의원님께서는 이제야 멋있게 되었다고, 이제는 완전히 떼포시 되었다고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날 생산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경연 의원님께서는 노동자들이 위생안전 규정을 잘 지킬 때 대하여서와 제품의 위생안전을 철저히 보장할 때 대하여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경양 원수님께서는 그날 우리 젓갈 작업반에도 오셨댔습니다. 우리 작업반에 오신 경양 원수님께서는 갈마식료 공장은 수산물 가공의 번복이 표준 공장으로 대우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생산을 정상화해서 실리가 나는 공장,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는 공장이 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만도 공장에서는 가습 공정과 포장 공정에서 초음파 기술과 자동 선별 포장기를 받아들여 제품 포장을 자동화하고 10여 가지의 새 제품들을 개발했는데 정말 이 하나하나의 제품들이 인민들이 선호하고 즐겨 찾는 제품들로 되도록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힘을 집중해서 큰 물 피해를 빨리 가시고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줄 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 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각지에서 인민의利益을 수호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경야는 원수님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건 논뼈 침수 면적이 한 630 정도의 1차 살균제 처리가 현재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살균제 처리가 뒤가고 있는데 우리 농장원들의 열의가 대단히 높습니다. 어떻게나 올해 농작물 비배를 잘해서 경야는 원수님께 꼭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큰 물 피해로 집과 가산을 잃고 불행을 당한 우리 철원군을 비롯한 수재민들 때문에 나라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이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또다시 열렸구나 하고 생각하니 제스러운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이번 큰 물 피해로 불행을 당한 우리 철원군 인민들의 형편을 먼저 헤아리시고 그들과 고생도 함께하고 또 그들이 고통을 덜어주기에 그들 곁으로 더 다가가야 한다고 이렇게 사랑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우리의 원수님이십니다. 우리 철원군은 이번에 내린 큰 물로 해서 옥내호를 비롯한 반암 저수지가 심하게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안의 농업 근로자들은 오늘의 이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올해 농사를 안전하게 지우기 위한 이런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침수된 농경지들에서 하루빨리 물을 뽑아내고 이 정상 생육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강냉이들을 잃고 세워주고 이 매몰된 토지들을 환원 복구하면서 관계 시설들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소식에 접하고 정말 가슴 뜨거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때 우리 당이 그들을 돌봐줘야 한다고 그리고 그들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실 때 눈물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비가 나지 않고 온 군이 한 사람같이 떨쳐나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추천용 도로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 기계수산을 총동원해서 이 도로를 복구하고 있는데 무너진 옹벽 구간을 석축하고 사태를 복구하면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민군 군인들도 떨쳐나섰는데 자기 고향을 꾸리는 심정으로 이를 걸싸게 해적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민협동작전으로 피해복구 전투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양시에서는 앞으로 자연재해나 큰 물이 다시 발생한다고 해도 피해를 받지 않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때에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당이 인민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인민들과 고생을 함께 해야 한다고 하신 경야는 원수님의 그 말씀, 정말 이번 당중앙위원회 제7기 16차 정치 회의를 통해서 우리 일꾼들이 인민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 이걸 깊이 자각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역간의 일꾼들은 자기 담당동에 나가서 여의하고 비새는 게 없는가 위험요소 장악하고 대책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조그만 위험요소도 찾아내서 또 적극 대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과 방송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방역등을 힘있게 보는 것과 함께 예상치 않게 들이닥친 자연재해라는 이 두 위기를 동시에 극복해 나가자고 당에서 올바른 정책 방향들을 다 제시해 줬는데 우리도 해야 할 몫을 보다 더 책임적으로 해나갈 요리에 넘쳐서 피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분담을 면밀하게 조직해서 안전 상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불비한 개수들을 즉시에 대책하고 있습니다. 일단 침수 지역이 생기면 그 물을 즉시에 뽑아 강으로 흘러보내게 한 사업도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오늘 우리 신우주시를 비롯한 평북도의 전반적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배수 양수장들과 배수 가문들의 일꾼들을 파견해서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투구를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윤화협동농장이 윤화촌과 대속협동농장이 돌다리촌 그리고 여기 중재협동농장이 삼교 배수 양수장들의 인원들 발해서 침수 피해와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배수로 축이야 강냉이 여러 개체 묶어주기, 강냉이 둘레밭 새끼줄 추기를 비롯해서 장마철 숲의 피해와 빗바람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바다를 끼고 있고 해벌거가 낮은 지적 특성으로 해서 장마철 콧물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콧물 피해를 막는 사업에서 간문을 비롯한 배수문 관리 사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군에서는 12간문을 비롯해서 간문들의 체험성이 높은 일꾼들을 파견해가지고 수동식 권양 장치를 기계수로 개조하는 사업을 비롯해서 간문 보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차를 이용해서 물을 제때 뽑게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뻗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산골물을 비롯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차단하는 사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군에서는 태송맥길 언천간선에 있는 분수관들을 막게 한 사업과 함께 농고 높이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농장은 강냉이 농사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물과 빗바람에 의해서 강냉이 포전이 유실매몰되고 또 강냉이가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강냉이 포조전들의 배수로를 물이 쭉쭉 빠져줄 수 있게 전반적으로 다시 정비하고 또 강냉이 포전 전면적에 대한 줄치기를 끝낸 데 이어서 지금 여러 개체 묶어주기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자강도에서는 북천강 제방공사의 큰 힘을 넣어 큰 물 피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윤전 기재들을 집중 배치하고 실동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 자재들을 선행시켜 공사 속도를 부쩍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도급 기관 기업소에서 달려나온 건설자들은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짧은 기간에 수백 미터 구간에 달하는 제방 장속 입히기를 진행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 회의 결정 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안북도 간석지 건설종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30만 산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삼십만산 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여 월도 간석지 1구역 공사를 착수하는 데 맞게 막돌과 토랑을 원만히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발파가 연속 진행될 때마다 우리 굴착기 운영원들은 한인방의 막돌과 토랑을 더 실어주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굴착기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면서 설비의 자금 자수를 제때 진행하며 매일 수천 입방의 막돌과 토랑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어주는 한입방의 막돌과 보록이 제방의 전진 속도를 높여준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일하고 이래도 정말 신인 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곳 간석지 건설자들은 솔비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여서 월도 간석지 1구역 1차 물막이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해서 총돌백전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오랑천 3호발전소 광덕 온재 건설장에서 군민 대단결의 위력으로 온재 콘크리트 타입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온재 건설을 맡은 청진금속건설연합기업소의 건설자들과 군인 건설자들은 골재 생산을 앞세우면서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어 혼합장과 손별장, 온재 기중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여 골재와 혼합물을 원만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건설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질을 보장하면서 온재 콘크리트 타입 속도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만포시 고산협동농장 청년작업반에서 당의 축산 정책을 높이 받들고 염소와 양 사양 관리를 짜고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백 정보의 풀판을 조성하고 이동 방목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막기 위한 사업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청년작업반에서는 이렇게 생산한 많은 고기와 젖을 농장원들과 타가소, 유치원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편 라선시 해안관 사회농축산물 생산분사업소에서는 앞손 단위들의 축산 경험을 자체의 실종에 맞게 적극 받아들여 집짐승 마리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풀판을 이용해서 순환식 방목을 진행하면서 위생 방역 사업도 짜고 들어 집짐승들의 증체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의 요구에 맞게 국가 비상방역 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유지하고 정연한 방역사업 지휘체계를 완비할 데 대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 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비상방역사업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악성 비루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데서 우리 검사검역소가 이제 그 전초선에 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간에 방심과 회의가 만회할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자각을 안고 우리 검사 검역원들 모두가 사업을 이제 최대로 긴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비루스의 잠복기와 전파 경로가 명백되지 않은 조건에서 불자들에 대한 비루스 검사도 보다 신속 정확히 이제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랑랑 용해군인 수질용품 공장에서는 모든 종업원들이 비상방역 사업이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인민의 안녕과 조국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체온재기와 손소독을 비롯한 비상방역 사업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는 질서를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대동당구역 능라종합진료소의 일꾼들도 오늘의 비상방역 사업의 제1선에 서 있다는 자각을 안고 동주민들에 대한 검병 검진을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들을 빠짐없이 찾아다니며 주민들이 마스크 착용과 소독 사업을 비롯한 방역 규정들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기 위한 위생선전 사업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소식입니다. 먼저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피해 상황입니다. 13일 하루 동안에 세계적으로 27만 6,700여 명의 감염자가 새로 등록됐다고 합니다. 하루 사망자 수는 1,04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13일 현재 세계적인 총 감염자 수는 2,106만 2,400여 명, 사망자 수는 75만 2,5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대륙별 피해 상황을 보면 피해가 가장 심각한 대륙은 아메리카 지역이며 그 다음은 아시아입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감염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 이라크, 이란에서 감염자들이 매일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8월에 들어와 매일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악성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페루에서는 수도 리마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34개 주에 대한 국부적인 봉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특별회의에서 비상사태 제도를 9월 11일까지 연장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최근 무더기 비에 의한 큰 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천성에서는 10일부터 내린 무더기 비로 12일 현재 6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또한 10만 7천 명이 피해를 입고 4만여 명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한편 하북성에서도 12일에 내린 폭우로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성의 남부에 위치한 한단시에서는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내려서 도로들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피해를 가시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메이코의 수도 메이코시에서 버스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13명이 목숨을 잃고 27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날씨를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황해남북도, 강원도, 개성시에서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점차 개었습니다. 오늘 내린 강수량을 보면 평양시와 평안남도의 대부분 지역과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50m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고 이 순천, 평원을 비롯한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 폭우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회창, 거산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1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남부 지역과 개성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8월 15일 토요일, 음력으로 6월 26일 말복입니다. 이 말복은 삼복 중의 마지막 복으로서 가장 더운 날씨가 끝나가는 때를 이루는 말입니다. 내일 동해안 지역에서 주로 개겠고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개었다가 흐려서 강계를 비롯한 자강도 여러 지역에서 밤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남북도 남부와 개성시,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고 소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 사이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폭우와 많은 비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부, 함경남도의 여러 지역에서 이 폭우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특히 운산, 대흥, 희천, 여덕을 비롯한 이 북부족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산골짜기나 산기슭, 강하천 유역을 비롯해서 이 산사태나 침수 위험성이 있는 곳들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이 농업부문에서는 농경지들이 침수, 매몰, 유실되지 않도록 해당한 방지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 불고 대체로 흐려서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일용 남서풍이 3 내지 6m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해산시도 남서풍이 3 내지 6m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는 남서풍이 3 내지 6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문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 불고 대체로 흐려서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 내지 6m 불고 대체로 흐려서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도 남서풍이 3 내지 6m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9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연사 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에서는 내일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를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내일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2m로 일다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날씨 특징과 다음 주에 견디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날씨 특징은 이 장마 전설의 영향으로 강원도와 황해남북도를 위주로 전반적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린 것입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98mm로서 이 평년의 2배 정도로 많았습니다. 특히 판교 478mm, 법동 375mm, 곡산 367mm, 신평 340mm를 비롯해서 강원도, 황해남북도, 개성시에서 폭우를 동반한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8월 1일부터 6일까지 매우 많은 비가 내린 데 이어서 지난주에도 또다시 많은 비가 내려서 농업부문과 국토환경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피해를 줬습니다. 다음 주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16일에 장마 전설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서낙비가 내리겠고, 특히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부, 함경남도 여러 지역에서는 이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17일과 18일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고,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19일부터 21일까지 북부에서 중부 지역으로 이동해오는 장마전설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19일에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20일에는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21일에는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17일부터 전국 일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 내지 3도 높아져서 날씨는 몹시 무덥겠고, 18일과 19일에 중부 이남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도 나타날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